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원해는 TV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성경에 관련된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컨텐츠를 더 추가하게 된 거는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건강관리법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영성으로도 건강 잘 관리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바로 건강과 그리고 재테크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많은 현대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 위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를 관리 못해서 위궤양이라든지 또 위염증, 위에 염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소화불량, 음식물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가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밥 한번 먹자. 자, 이 말이 인사말로 쓰일 만큼 한국 사회는 그 음식을 먹는 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는데요.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서도 음식을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0세를 넘어선 할머니에게 장수의 비결을 여쭤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나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것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에 들어간 것은 물죽이 될 때까지 씹고 또 씹는 습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위장관리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과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관리 위를 지켜라. 첫 번째로는 꼭꼭 씹어라 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위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아로 충분히 씹어 잘게 부수지 않으면 위가 음식을 부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시작은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 위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생이 말하길 수많은 시체를 해부하면 대부분의 시체들이 살아있을 때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 덩어리들이 시체의 위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며 위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은 음식물의 양에 비례하기보다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씹혀지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소화의 원칙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적은 양의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그것이 크림처럼 될 때까지 씹는 것이 아주 좋은 습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극성 음식을 피하라. 위장 속에는 소화를 위해 피부를 상하게 할 만큼의 강한 염산이 나오는데요. 위 자체의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액이라고 하는 보호물질이 나와 견뎌내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나 찬 것, 맵거나 짠 음식으로 위의 자극이 지속되면 위벽 표면에 있는 작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눈물을 많이 흘려 매운 것을 씻어내듯 위도 자극이 심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씻어내려고 많은 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위벽이 헐어 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자극성이 심한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식사 중 함께 물을 먹지 말라. 대부분은 물을 먹죠.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위장 내 산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위장의 적정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산이 위장에 분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음식이 완전하게 소화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을 위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번째, 식사와 식사의 간격은 5시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산은 위장 안에 음식이 존재할 때에만 분비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오히려 위장에 해를 가져오는 습관입니다. 일단 식사를 했으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는 어떠한 것도 위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으며 그 간격은 적어도 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위장이 휴식을 취하게 하여 매우 좋습니다. 위장 안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음식물의 중심부에서 박테리아들이 쉽게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위장이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면 소화에 필요한 펩신과 산의 양을 조절할 수 없게 되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양의 펩신과 산이 위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양의 펩신과 산이 위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위벽을 상하게 하며 또한 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화를 위한 화학 성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나치게 많이 소모됨으로써 피곤과 무력감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피곤과 무력감이 배가 고파서 느끼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또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미 과로한 상태에 있는 위장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음식들을 처리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렇게 혹사당한 위장은 염증으로 인하여 붓고 위궤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너무 적은 양의 펩신이나 산이 분비가 되면 길게 연결된 음식 미립자들을 가장 작은 크기로 완전하게 분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완전하게 분쇄된 중간 길이의 음식 미립자들의 형성은 혈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요. 그 결과 두통이나 감기에 잘 걸리게 되며 쇠약한 체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건강한 몸, 건강한 위를 위한 습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후춧가루, 매운 고추 등의 자극성 양념들과 식초, 설탕,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 겨자, 오이, 피클 등등을 즐겨 먹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조 과정에서 발효나 썩히는 과정을 거친 식품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차, 콜라, 니코틴이 있는 담배, 테오브로민, 초콜릿을 피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식사 중에 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우유, 주스, 스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고 부담이 적은 과일을 드십시오.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일곱 번째, 과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여덟 번째,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는 것과 너무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고기, 기름,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 농축된 단백질 음식은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과일과 야채를 함께 먹는 것은
위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식사와 식사의 간격 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12번째, 흰 밀가루와 흰 쌀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부드러운 운동은 내장의 소화를 증진시키는데요. 그러므로 식사 후에는 우리는 부드러운 육체 활동, 즉 설거지, 산책 등을 함으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위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글을 이렇게 모아보았는데요.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 식생활 습관을 좋은 방법으로 고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